자,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할 때 북한의 디테일, 즉 비핵화의 디테일의 핵심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라고 봅니다. 남아공이 80년대에 핵을 개발할 때 그때 이제 인근 앙골라에 쿠바군이 수만 명이 들어와 남아공을 침공할까봐 그 부분을 우려해서 남아공이 핵무기를 만들었죠. 그때 이제 이 핵무기 연료를 고농축 우라늄으로 했는데, 그래서 유치원 같은데 옆에 드럼통만한 시설에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뒀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북한이 비밀 고농축 우라늄 시설 한두 곳을 트럼프한테 공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글로 이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언제 하느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가 미국이 시키지도 않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 한두 곳을 트럼프한테 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미국은 이 시설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방안의 하나로 이들 비밀시설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을 미국하고 협의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것이 대단한 거라면 미국이 모르는 시설을 전면적으로 북한이 공개를 해야 대단한 거지, 오늘날 중앙일보가 이걸 일면에 올릴 만한 기사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시설을,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북한이 공개한다라는 게 그건 당연한 검증사찰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지 별개로 이렇게 과대평가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5년 전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김정은이가 정상회담장에서 미국에 내놓을 통 큰 조치의 하나로 이 시설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한국은 김정은이한테 대해서는 통 크단 말을 갖다가 너무 자주 하는데요. 김정은이가 통이 크기야 크지요. 100수십 킬로 나가는 걸로 보이는 그 몸뚱아리가 통이 크지만은 김정은이가 여태까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내놓은 이야기 중에 정말로 통 큰 이야기가 어디 하나 있었어요? 거의 삼류생 양아치 수준의 장난만 쳤지요. 통 크다는 말을 언론들 함부로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받아 쓰는 수준이 김정은이가 미국 정상회담에서 스스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진정성을 좀 더 확실하게 미국과 전 세계에 선언하는 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북한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북회담의 내용 중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폼페이오하고 김정은이 미북 수교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고, 미국이 이야기하던 6개월 1년의 비핵화 부분을 202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말한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권 초에 트럼프나 김정은이가 힘이 있고 중매쟁이 문재인도 정권 초니까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북한의 핵시설이 어마어마한데 이 사찰 검증을 하려면 6개월에서 1년은 비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2년 반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둘러대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되지도 않을 6개월 1년을 이야기한 거는 협상용으로 불러놓고 북한이 이제 나오는 거에 따라 깎아줘서 2년 반으로 하기 위한 협상용이었냐 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6개월에서 1년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6개월에서 1년이 안 돼서 2년 반을 낸 게 아니라 25년을 줘도 비핵화가 안 되고 250년을 줘도 비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25년 뒤에는 김정은이 죽어서 비핵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볼턴이 지금 핵무기를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있는 미국의 핵 창고로 북한의 핵을 반출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북한에서 여기에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미국에 협조하는 척 하기로 미 북간에 뭔가가 짜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북한의 핵무기를 당장 첫 달에 6월 달에 5개를 밖으로 드러내서 프랑스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 미국 볼턴은 미국의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바꿨죠. 북한 입장에야 지금 미국이 최대 60개, 20개에서 60개라 보고 몇 개도 몰라요. 북한은 미국이 보는 최대치보다는 몇 배를 더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 원심 분리기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 때 솔직히 원심 분리기를 얼마나 많이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핵무기를 몇 개 했는가는 플루토늄과는 달리 그 개수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몇백 개 있는데 이제 우리가 40개까지만 인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감추고 있다면 또 북한이 진짜로 핵무기를 다 드러냈지만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연료와 시설, 인력, 장비를 그대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또 만들자. 그건 뭔가 하면 빵집에 빵, 예? 다 팔았습니다 하고 오늘 매진. 그럼 다음날 아침에 있잖아요. 뭐 빵 찌는 기계에다가 밀가루에다가 효모 반죽에다가 그 다음에 기술자 이것만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빵 또 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주고 오늘 매진해놓고는 내일 또 만들면 되는 상황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다 내놓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가 이 사진, 그림, 동영상을 좋아하니까 트럼프 앞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이 시설을 공개를 한두 개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북한의 핵무기 몇 개를 미국으로 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하면서 북한이 신속하게 먹고 빠지는 형태의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어버리고 미국하고 수교까지 확 가거나 안 그러면 이 한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엄청나게 뜯어내거나 이렇게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핵화 단계별 보상이라는 부분하고 미국이 핵 폐기를 한다. 어떻게 폐기하냐? 미국으로 갖고 오라. 그게 마지막 수준이에요. 근데 북한은 한꺼번에 50개, 60개를 다 갖다 주면 그게 일괄적으로 마지막 단계지만은 잘게 쪼개서 매달 한 몇 개씩 나눠주면서 그거를 1, 2년을 끌고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일괄 타결이 아니지요. 일괄 타결을 쪼개갖고 뭐 한 30분, 40분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 개씩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5개 주다가 그 다음 날에는 4개, 그 다음에는 3개, 2개 해서 나중에는 이제 한 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개씩, 나중에는 2달에 한 개씩 이래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북한의 동시적, 단계적 조치의 일환으로 뭔가 반대급부와 보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술적인 부분에 김정은과 폼페이오가 이미 협상을 했고 합의를 했고 그래서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시효를 트럼프와 김정은이 깜짝 시효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이 미국 보고 북한이 개발한 ICBM 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폐기하는 부분을 지켜보라고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물질,
핵시설 등은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갖고 있다가 이렇게 파괴하는 쇼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트럼프로부터 협상 타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마지막 단계까지의 일괄적 폐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짬뽕이 되어 가지고 일괄 폐기를 쭉 늘려서 조금씩 기어가면서 폐기하고 반출하고 그 다음에 핵시설들을 없애고 하는 부분을 해갈 거라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 사이에 자신들이 개발한 핵과 ICBM 핵시설의 폐기 수준이 예를 들어서 1조라면 1조 원어치를 폐기했으면 한 10조를 받아내고 그 다음 2조 원어치를 폐기했으면 한 30조를 받아내고 한 4조 원어치를 폐기하면 한 100조를 받아내는 이런 식으로 점점 돈을 더 올려갈 거라고 하는 것이 뻔히 예측되는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할 거라면 미국이 당장 풍계리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부터 23일에서 25일 하지 마라. 우리가 사람 보낼게. 다 조사하고 너네들이 그 다음에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미국이 안 하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적당히 봐주면서 가겠다고 지금 얼렁뚱땅 하는 겁니다. 이 얼렁뚱땅 때문에 문제가 될 건데요. 트럼프 정말로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지금 풍계리 핵 폐기 쇼를 중단시키고 미국의 기술자들이 가서 그걸 한 달이든 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폐기하라고 오다가 떨어지면 폐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미 날짜 박아놓고 기자들 불러서 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한국에서 조선일보에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문제, 북한 문제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다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김여정이가 자고 간 이 워크힐의 에스턴 하우스에서 그 토론을 했어요. 토론 방식은 영국의 채텀 하우스 룰이라고 해가지고 왕립문제연구소인데 여기서는 토론한 내용을 누가 무슨 말 했는지를 이렇게 비밀에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말했는지는 비밀에 붙였지만 말 내용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전문가들하고 토론했는데 그 내용을 일부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어찌 될까 하는 것은 예측 불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모두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건데 타협안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종전선언이고 비핵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영변 핵시설 공개 사찰과 동결 정도의 초기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본다. 평화체제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 이 정도로도 트럼프는 예전에 누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다라고 과시할 수 있을 거다. 만약 일이 된다면 이거는 한국의 엄청난 손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종전선언과 비핵화 선언을 이렇게 동시에 발표해놓고는 기껏 하는 거라는 것이 그래 영변의 핵시설을 공개 사찰하고 동결하는 정도의 조치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영변의 공개 사찰을 초기 조치로 이해하나? 미국에 대해 적극적 위협이 되는 ICBM을 먼저 없애야지. 이제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수준의 조치로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 거다. 트럼프 스스로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놨다. 또 어떤 사람은 정상회담은 약속을 하는 자리다. 트럼프, 김정은이 뭔가 약속할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북한의 정책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개발하는 쪽으로 변할 것 같아. 이제는 최대 관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 사람은 아마 한국 전문가 같아요. 최대 관여라는 것은 북한에 개입해서 지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제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자.
이런 표현을 관여라고 하죠. 자, 이거는 틀림없이 한국의 세종연구원이나 정부 국책연구원에서 간 사람일 거라 보이네요. 그 다음에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나? 청와대 발표 외에 북한이 직접 하는 말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김정은은 4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도 자기네를 세계적 핵 강국이라고 표현했고 핵 보유국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김정은은 자신이 대담하고 통 큰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북한의 고위층조차 김정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것 같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입이 딱 떨어지는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둘이가 밑에하고 관계없이 지 맘대로 결정한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렇게 결정해도 되지만은 트럼프가 지 맘대로 결정해 주다가는 큰일 나지요. 이런 자들이 전문가라고 한심합니다.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대형 사기를 칠 수 없다. 싱가포르에서 제2의 고르바초프 모먼트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고르바초프가 소련 개방을 주도했듯이 김정은도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무기를 강화하다가 개방으로 선회해서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합리적인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고르바초프는 처음에 서기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산당 중앙위 회의에서 핵 강국이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미국과 군비 경쟁을 끝내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하고 자기 집에서도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동결시키고 핵미사일을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소련 내에서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고르바초프의 생각은 이 소련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소련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 경제가 그때 80년대 중후반에. 그런데 계속 미국하고 전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만 버텨서 살 수가 없다. 그 개혁 개방이라는 길을 탄 거죠. 자, 이 사람은 85년에 스위스 제네바, 86년에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레이건을 2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는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추상적인 선언만 하는데 그쳤는데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에 대해 보수적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하다. 공룡 같다라고 말을 하고 레이건은 고르바초프를 뼛속까지 볼세비키라면서 서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캬비크 회담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담이 결렬된 직후 실패는 아니다. 처음으로 수평선 너머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칼럼이에요. 그리고 1년 뒤에 소련하고 미국은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 결정을 했고 그것이 핵 경쟁과 그리고 냉전 종식의 첫걸음이었어요. 근데 누가 더 주역이었냐? 고르바초프의 결단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하고요. 소련 경제의 붕괴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과연 고르바초프 같은 철학적인 현실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진단 이런 것들을 느껴서 마음이 변한 것이냐. 고르바초프처럼 아니지요. 김정은은 똑같습니다. 다만 살인자가 어느 날 천사가 된 척 이렇게 커스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회의 내용 일부를 보면 미북 정상회담 결과 아주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아주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장기간에 걸쳐 위기가 고조될 거고 군사력 증강, 더 많은 미사일 방어책이 필요할 거고 긍정적인 경우에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재와 해제에 대해서
스냅백과 빌드백을 생각해 봐야 된다.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아서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속도와 김정은이 핵 능력을 다시 고도화하는 빌드백 능력을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허하니까 이 합의를 통해서 굴러가다가 김정은이 다시 판을 깨면 그때는 다시 제재를 이렇게 가는 부분하고 김정은이 그렇게 핵을 비핵화를 가는 척 하다가 이제 판을 깨고 또 자기가 핵을 다시 건설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 중에서 나중에 결과가 누가 더 유리할 거냐.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기 이전에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북한과 미국의 어떤 유리함, 불리함과 만약에 이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다가 깨졌을 때 미국이 다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은 다시 핵을 강화할 때 누가 더 유리하겠느냐고. 북한이 훨씬 유리하죠. 김정은은 자기 핵무기를 최대한 오래 보유하고 있으려 할 거다.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문항이 나온다면 비핵화 조건이나 방식뿐만 아니라 시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장 2년 정도면 좋겠다. 타임라인이 없는 비핵화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문재인과 트럼프가 미군 철수는 의제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김정은이 안 꺼낸다고 해도 미군 철수를 언제까지 안 꺼낼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제기하지 않아도 평화체제 논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미군 철수를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재 완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신고 전에도 가능하다. 이것도 한국 사람이네요. 그래, 블라인드 발언이지만은 제가 요 중에서 한국 놈들이 한 이야기가 뭔지를 찾아내라 그러면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을 만큼 빤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대북무역 금융 제재를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된다. 미국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나 행정명령을 보면 북한이 제재 유예나 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 법 집행 시스템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북한의 돈 세탁이나 다른 행위에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하고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 간단하지가 않다. 유엔은 나라끼리 모여서 풀어주자고 풀어주면 되는데 미국은 한번 쪼한 거를 풀어줄 때 법적인 부분이 그리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트럼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트럼프가요, 6월 12일까지 가는 과정에도 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트럼프나 폼페이오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해놓고 깜짝 쇼를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이 요리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쇼를 할 거라고 봐요. 왜? 보여주는 쇼지 진짜 먹는 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중들은 보여주는 쇼만 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먹어서 진짜 핵을 먹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한미 간의 최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들어봐도 별 뾰족한 소리 없어요. 누가 저보고 그러대요. 국제 무슨 정치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문 하나 써본 적 없는 네가 지금 뉴스 브리핑에서 허구한 날 그런 문제들을 언급하느냐. 저 논문 안 썼어요. 학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논문을 쓰고 학위가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2020년까지 트럼프 정치 일정 맞춰서 딜 치고 단계적 동시적 조처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재빨리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그리고 미북 수교 어쩌고 할 거라고 한 달 반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시점에서요. 그런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건 뭐 때문에 하느냐. 딱 노는 거 보면 빤해요. 저도 몇 군데 수시 봅니다. 미국에. 미국 국방부에서요. 매티스가 지금 2달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지난번에 잠깐 한 게 그게 무슨 뭐
미군 철수 외교관들이 뭐 다룰 문제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 뺐다가게 하고는 말 안 해요. 불쾌하다는 거죠. 발표하는 거 지켜보고 흘러가는 거 지켜보고 내가 결단할 시점이 있을 거다라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의회가 그냥 안 있을 거고 민주당이 더 세게 나오고 있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곧바로 지금 철수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예요. 자, 볼턴은 트럼프한테 저항은 못해요. 볼턴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니 이거 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시비를 거는 정도가 볼턴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볼턴은 오크리지로 들고 와라. 핵무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터질 수 있는 쉬운 거는 김정은이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를 한두 개 해본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심 분리기가 시설의 핵심인데 전기 꼽았어요. 이 사금 채취하듯이 뱅글뱅글 돌리면 됩니다. 우라늄을 가루내서.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이 한쪽에 모여들지요.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드럼통만한 한 개에다가 전기만 꼽으면 되는 건데 북한에 이런 시설이 분산되어 가지고 수천 수만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김정은이 그 중에 한두 개를 트럼프 앞에서 공개해서 이미 미국한테 들킨 거 좀 큰 거겠죠. 아마 이렇게 채취해서 만드는 고농축 우라늄을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좀 가다듬는 그런 공장일 거라 봅니다. 근데 그런 것도요, 기술만 익히면 100짜리 공장에서 1짜리 공장 안에서 혼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들킨 거는 다 까서 없애는 쇼 하면서 김정은은 그때마다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거 부처처럼 이렇게 요거 내놔라. 그래서 들어간 돈에 몇 배를 장사를 해먹고 이제 배가 좀 따뜻해졌다 싶을 때 한 60%쯤 갔을 때 공개한 것만 60%입니다. 공개하지 않은 거는 몇 배가 더 있죠. 업자하면. 김정은은 숨통이 꽉 막히다가 숨을 또 쉬면서 좀 살만하다. 또 좀 괴롭히자. 트럼프 저거 갖고 되겠나? 또 다음 놈 상대할까? 문재인이 요즘 한국에 보니까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한 템포 죽이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요,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풍계리 쇼나 핵 반출이나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나 다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북한은 챙겨 먹고 사기칠 거라고 봅니다.